위안화 난리 났다. 중국인들 몰려온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일단 여러분 이 지표를 먼저 한번 보시죠. 예, 원 위안 환율입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말입니다. 예, 원 위안 환율이 4월 26일 기준으로 189.94원입니다. 1위안당. 예, 이게 잘 보시면 더 많은 원화를 주고 위안화를 사야 된다는 뜻이잖아요. 이게 2024년 1월 2일에 202.28원보다는 떨어졌습니다. 그렇지만 4월 26일 현재 189.94위안이라는 것은요. 예, 위안화가 우리 원화에 비해서는 강세라는 뜻이에요. 자, 이러면 중국인 입장에서 한번 볼까요? 중국인 입장에서는 똑같은 위안을 원화로 바꾸면요. 지난 2018년 12월 18일까지만 하더라도 163.77원을 바꿔줬습니다. 그런데 지금은요 189.94원을 바꿔줍니다. 다시 말해서 똑같은 위안화지만 시기에 따라서 지금 바꿔주는 게 굉장히 크다는 뜻이잖아요. 위안화의 강세, 원화의 약세. 이것이 말입니다. 아마 노동절 5월 1일을 앞뒤 사이로 중국인들이 한국으로 엄청나게 몰려오지 않을까. 저는 그런 예상을 해봅니다. 노동절 5월 1일을 앞뒤로 보면 일반적으로 한 5, 6일 쉬거든요. 그러면 중국인 부자들도 해외로 가거든요. 그러면 위안화를 보고 달러를 보면 사실 외국으로 가기가 겁나요. 왜냐하면 달러가 워낙 강세이기 때문에 더 많은 위안을 주고 달러를 사야 되잖아요. 반대로 원화가 약세면 더 적은 위안화를 주고 원화를 살 수 있습니다. 그러면 유럽으로 가든가 미국으로 가는 여행객들이 한국으로나 혹은 일본으로 갈 수도 있겠죠. 그런데 한국으로 올 수 있는 가능성도 굉장히 높다 이렇게 예상을 합니다. 실제 중국인 여행사에서 한국 여행 준비하는지 조사를 해봤더니 21%가 작년이었다면요. 올해 들어서서는 31%로 늘어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만큼 한국에 대한 어떤 여행을 많이 간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는 이게 결국은요. 저는 우리 시장에는 굉장히 큰 호재가 될 것 같아요. 작년에도 말입니다. 중국인들은 201만 9천 명이 대한민국을 다녀갔습니다. 2021년에 보세요. 17만 명 왔었거든요. 거기에 비하면 10배가 넘는 숫자잖아요. 중국인들이 어떻게 오느냐에 따라서 우리 내수가 달라지거든요. 2016년에 806만 7천 명까지 오기도 했었습니다. 그리고 2017년에는 416만 9천 명까지 오기도 했고요. 그러던 것이 2019년에도 602만이었거든요. 이게 2020년에 10분의 1로 줄었습니다. 69만으로. 그러다가 2021년에는 17만으로 또 줄었어요. 그러다가 2023년 201만 9천 명, 100만 명 중국인들이 한국을 다녀가면요. 경제성장률이 실질적으로 GDP에는 0.03% 올라간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200만 명이 입국을 했다. 그러면 0.16%포인트가 우리 성장률이 올라간다고 하거든요. 100만 명이 오는데 그만큼 올라간다는 그것은 결국 지금 중국인들이 와서 많이 올린다 이렇게 이야기해도 틀린 것 아니지 않습니까? 저는 그래서요. 과연 작년에 201만 9천 명이 한국을 다녀갔는데 이 201만 9천 명이 과연 어떤 효과를 발휘했을까? 당연히 경제성장률에도 기여를 많이 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여기에서 한 말씀만 제가 꼭 더 드리면요. 이거를 보여줄 수 있을 것 같아요. 올해 1분기 성장률 전망 말입니다. 이것도 충분히 설명할 수 있는 뭔가 힘일 것 같아요. 왜냐하면 자영업자 줄줄이 망한다.
기업들은 무더기 폐업한다고 하는데 1분기 성장률이 1.3% 성장했거든요. 보시는 것처럼 1.3% 성장했잖아요. 시장에서는 0.6% 성장한다고 했는데 2배 성장했습니다. 2배. 2배 성장했으면 충분히 이 부분을 가지고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중국인들이 100만 명이 왔을 때 여러분 0.08%가 성장한다고 했고요. 200만 명이 왔을 때 0.16%포인트가 성장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1분기 1월, 2월, 3월에 중국인들은 한국을 얼마나 다녀갔을까요? 저는 그게 시장을 한 번 더 볼 수 있는 어떤 아주 정확한 지표가 아닐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실질적으로 1월, 2월, 3월에 중국인들이 한국을 다녀간 것 저는 굉장히 많다고 봅니다. 그래서 민간 소비가 0.8% 올라갈 수 있었던 그 배경이 된 것은 아닌가 저는 그렇게 지금 현재까지는 분석을 해봅니다. 그만큼 많이 달라진다는 뜻이겠죠. 그만큼 말입니다. 실질적으로 말입니다. 관광객들이 얼마나 다녀갔느냐 이것을 보는 지표가 아직 다 나오지는 않았지만요. 지금 전체 관광객 지표는 나와 있거든요. 전체 관광객 지표는 2024년 볼로 보면요. 지금 생각보다가 관광객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났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1월, 2월까지 191만 1000명이에요. 작년 대비해 보면 109.2%가 늘어났습니다. 109.2%. 굉장히 많이 늘어났죠. 굉장히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러면 이대로 가면 2배가 된다는 뜻인가요? 작년에 1103만 2천 명의 외국인들이 대한민국을 다녀갔는데 지금은 109.2%가 늘어났으니까 더 많은 인구가 다녀간다는 뜻이 되는 건가요? 여기에 중국인 관광객들은요. 중국인 관광객들이 만약에 많았었다면 이것은 결국 말입니다. 내수에 굉장히 많은 영향을 미쳤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아마 지표가 나오면 그렇게 나올 거라고 예상을 하거든요. 왜 제가 그렇게 예상을 하나 하면요. 2분기까지 지표를 보니까 중국인들이 778.9%가 늘었습니다. 중국인들이. 1월, 2월까지만 중국은 62만 4천 명이었거든요. 62만 4천 명. 결코 적지 않죠. 62만 4천 명. 전체적으로는 결국 191만 1000명. 그러니까 민간 소비가 0.8% 늘어난 게 결국은 관광객들이 많이 와서 실제로 명동에서 쓰고 가고요. 홍대 앞에서 쓰고 가고 또 말입니다. 저기 멀리 있잖아요. 저기 멀리 뭐 종로라든가 아니면 성수동이라든가 이런 데서 많이 쓰고 가기 때문에 민간 소비가 올라간 것은 아닌가 저는 그렇게 분석해 봅니다. 물론 제가 틀릴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돈이 없어요 하면서 못 쓰는 판국이잖아요. 지금 그래서 자영업자들이 망하고 중소기업들이 줄줄이 망한다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런데 민간 소비가 0.8% 올라갔으니 그것은 이렇게 설명 안 하고는 달리 설명할 방법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만큼 말입니다. 경제 성장률이 예상보다가 깜짝 성장을 한 배경 여기에는요. 관광객들도 한몫을 했다. 저는 그렇게 보는 겁니다. 물론 말입니다. 물론 지표를 보면 예산을 조기 집행해서 성장률을 끌어올렸다. 저는 그런 생각도 합니다. 그런 생각도. 충분히 그럴 수 있으니까요. 충분히 그럴 수 있으니까 그런 생각을 한다는 뜻이에요. 저는 그렇지만 전체적으로 성장률이 지금 좋아진다는 것은요. 그만큼 말입니다. 우리 경제 상황도 좋아진다. 저는 그렇게도 봅니다. 사실 제가 이 지표를 여러분에게 보여드리면서 건설 투자가 2.7% 늘어난 것은 지금 부동산이 엉망인데 이게 말이 되냐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SOC가 있거든요. 도로나 항만이나 또 비행장이나 이런 사회 간접 자본들 이거는 정부 예산으로 토목사업부터 시작을 해서 건설사업까지 주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예산을 빨리 땡겼다 이러면 건설 투자가 그만큼 올라갈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예산 집행을 한 거 하고요.
여기에 총선을 앞두고 어떤 식이든 노인 알바부터 시작을 해서 조기 집행을 했을 겁니다. 그게 시장에 영향을 주고요. 또 관광객들이 민간 소비를 밀어 올린 것은 아닌가. 저는 그렇게 지금 생각을 합니다. 그만큼 말입니다. 시장에서는요. 굉장히 좋은 그런 상태가 있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다행이라고 봐야 되죠. 우리 민간 소비가 이렇게 좋아진다는 건요. 그만큼 말입니다. 우리에게는요. 예, 어쩌면 관광객들이 우리에게는 희망입니다. 지금 우리는 돈 쓸 수가 없으니까 관광 상권을 중심으로 잘 돌아갈 수 있다는 뜻이잖아요. 저는 그래서 한 번 더 우리가 시장을 봐야 된다 이 말도 드리지만 그만큼 관광객을 중심으로 한 경제, 민간 소비가 조금씩은 좋아지는 것은 맞다. 그렇게 정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